최근 상하이에서 루자이 주인은 수스테 그룹을 상대로 100억 위안의 보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7년 전 루자이 주이가 수스테 그룹으로부터 지적을 사들이기 위해 85억을 지불했지만 건물이 지어진 후 조사에서 토양 중의 발암물질 수치가 안전 기준을 크게 초과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 철강 시장이 침체되었던 시기에 수스테 그룹은 자산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분의 95%를 보유한 자회사인 수주 루앙 부동산 개발 유한 공사를 상하이 재상권 거래소에 공개 매매하려고 했습니다. 수주 루앙의 핵심 자산은 수주 고택구역에 위치한 수승로드 북쪽과 수가트로드 동쪽의 17개 국유 토지 지적에 대한 토지 이용 권리로 총 계획 건축 면적은 약 108만 4,100평방미터이고 빨간 선 경계 내 65만 9,500평방미터에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동년에 루자이주의 자회사가 수주 루앙의 95% 지분을 85.25억 위안에 인수했습니다. 그 후 루자이주이 그룹은 그 땅에 주택, 유치원, 피트니스 파크 등을 건설했습니다. 건설이 완료된 후의 조사에서 토양 중의 발암물질 수치가 기준을 초과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루자이주이는 2022년 이후 수주 루앙의 17개 지적 중 14개가 오염되었으며 그 오염 정도와 정도가 수스테 그룹의 공개 매매 중에 공개된 오염 상황을 크게 초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스테 그룹이 2016년 8월에 공개 매매되었을 때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수주 루앙 지적의 비코크 생산 지역의 토양과 지하수는 기본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다시 개발 및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오염은 주로 코크 생산 지역의 4번 지적에 일부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루자이주의 발표에 따르면 당시 회사는 공개된 지분 정보에 대한 신뢰와 정부 부서의 행정 조치에 대한 합리적 신뢰를 기반으로 하여 수주 루앙의 지분을 자회사를 통해 인수했습니다. 지분 이전 후에 수주 루앙은 이미 수스테 그룹이 공개한 오염 지역을 개선했습니다. 그러나 환경조사 중에 루자이주이는 토지 지적의 조정 및 이전 과정에서 수스테 그룹, 환경검사기관 등이 일련의 불법 및 불규칙한 행위 및 위조를 저지르지 않을 수 없다고 발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심각하게 오염된 토지가 공개거래 시장에 진입한 것입니다. 그동안 루자이주이는 수스테 그룹을 상대로 100.044억 위안의 보상을 요구하며 수주 환경과학연구소 및 수주 자연자원 및 계획국 등 4개 기관이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주 유해 토지 사건으로 인해 전체 동네가 고스트 타운처럼 보입니다. 공중 촬영 영상에서는 황혼의 불이 하나도 켜져 있지 않은 새로 지은 아파트가 보입니다. 차를 타고 지나다니면 마치 대재앙 영화에서 본 것처럼 거리에 사람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11월 10일 레드스타 뉴스 기자가 수주 고택지구 허탕타운에 위치한 수스테 그룹과 루자이주이 그룹 간의 유해 토지 분쟁지를 방문했습니다. 4번 지적이 가장 심각하게 오염되었습니다. 아직 개발되지 않았으며 잡초로 덮여 있습니다. 연못의 물은 검은 색으로 보입니다. 이 번지적에는 학교가 건설되었지만 오염으로 인해 검사에 통과하지 못했고 운영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주거단지 입구에서 일부 주민이 입주했습니다. 그러나 독성 스캔들로 인해 주택 소유주들은 판매하거나 이탈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80만 위안에 구입된 부동산이 현재 140만 위안에 제공되고 있지만 구매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소유주는 개발자로부터 구입한 후 리모델링을 완료한 뒤 월 2,000위안의 부동산을 임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면 세입자들은 머물기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들은 이러한 유닛들이 단기간 내에 판매될 수 없으므로 목록에서 제외되었다고 말합니다. 채널 패너래머의 코멘터리에서는 건설 기간 동안 어떤 규제기관도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오염을 발견하지 못한 이유를 묻습니다. 어떤 공무원들이 일부러 법을 어기고 독성 토지를 은폐했을까요? 코멘터리스트 순 다치아는 중국 본토의 환경 기준이 오랫동안 관대했다고 말합니다. 또한 국영 기업으로서 지방정부는 수스틸을 규제할 수 없습니다. 아노이와 허난의 표면수 오염 조사에서는 심각한 중금속 오염이 드러났습니다.
안후이의 지어시와 허난의 신샹시에서는 2017년 산화 카드뮴 논란의 장소로 오염된 지하수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는 샘플이 채취되었습니다. 신샹시의 티에닝 타운에 위치한 산업공원은 국제적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오염된 25곳 중 하나로 악명높습니다. 이곳은 중국의 납 생산량의 절반을 생산합니다. 쇼 호스트는 중국의 극단적인 오염이 제도적 결함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권위주의 당국의 경우 중앙정부가 모든 공공사안에 집중적으로 권력을 행사하고 마이크로 관리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중국은 중앙정부만으로는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중앙통제가 최우선 사항이기 때문에 그들은 지방정부의 권한을 위임하지만 실제 자치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왜 수주당국이 국영기업 수스틸과 루자위 그룹에 의한 오염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국가 소유 기업으로서 그들은 지방정부가 관할권이 없이 중앙정부에 의해 직접 관리됩니다. 오염이 얼마나 심각하든지 지역 환경기관은 무력합니다. 이 중국 정부 체제 하에서 본토 토양 오염이 극도로 심각합니다. 카드뮴이 암발생 물질로 국제암 연구기관에서 분류되어 카드뮴이 포함된 밥은 만연합니다. 카드뮴 밥을 장기간 섭취하면 건강에 무척한 피해를 입히며 암을 유발합니다. 홍콩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전역에서 토양 카드뮴 함량이 상승하면서 카드뮴 밥이 안전 기준을 초과하고 심각한 공중보건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생태환경부와 자연자원부의 데이터에 따르면 토양 카드뮴 함량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남서부 지역과 해안 지역에서는 50% 이상, 북부 및 동북부 지역, 서부 지역에서는 10에서 40%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암을 유발하는 카드뮴 밥이 중국 전역에 퍼져 있음을 나타냅니다. 자연자원부의 토양 개선에 관한 블로북에 따르면 중국의 5천만 에이커의 농지가 중간부터 심각한 오염을 겪고 있으며 매년 1,200만 톤의 곡물이 중금속으로 오염되고 있다고 합니다. 본토 농업생물학자 장카이는 토양 오염 데이터가 공개 금지된 국가, 비밀로 여겨진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중국은 세계적으로 암발병 및 사망에서 1위이며 2위의 인도보다 3.5배 더 많은 암 사망자가 있었습니다. 본토 환경운동가들은 중국 공산당의 개발 모델에 따른 산업오염이 높은 암 발병률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세계보건기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국영 미디어 보도에 따르면 2020년 중국에서는 새로운 암 환자 457만 명과 암으로 인한 사망자 300만 명이 있었으며 평균적으로 매일 12만 5천 명이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린이 암 발병률도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5세 미만 어린이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입니다. 본토 환경운동가인 우리용은 그의 많은 친구들이 어린 나이에 폐암으로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병원은 그들을 치료하지 못했으며 그들은 단순히 쇠약해져 갔다고 합니다. 중국의 심각한 오염은 신체 조직과 기관을 파괴합니다. 수스틸은 독성 토지를 17건 판매하여 루자위에게 100억 위안의 손실을 야기했습니다. 주택 소유자와 건설 노동자의 삶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요? 이 독성 땅의 둘째 플롯에서 루자위는 학교를 건설하고 7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영국 하로스쿨을 운영하도록 초대했습니다. 하로스쿨 직원들은 방문 후 이상한 냄새를 맡아 자체 테스트를 의뢰하여 허용 한도보다 50배 높은 벤조피렌 수준을 발견했습니다. 벤조피렌은 흡입, 섭취 또는 피부 접촉을 통해 피부, 위 및 심혈관계 암을 유발하는 최상위 3개의 발암 물질 중 하나입니다. 가장 큰 피해자는 이러한 주택을 지은 이민 노동자들이며 그들은 독성이 높은 토양을 직접 다루면서 낮과 밤을 힘들게 일했습니다. 불행히도 누군가가 암에 걸린다면 누가 그들에게 보상을 해줄 것인가요? 이 토양을 기본적으로 오염되지 않은 것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검사 기관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를 가능케 한 부패가 조사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테스트 회사들은 자신들을 다시 이름을 바꾸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희생양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이것은 토양의 독성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독이라는 것입니다.